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별 인상폭의 차이도 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오르게 되겠습니까? 예, 이 전기요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가정주택용, 그다음에 소상공인용, 그밖에 기업용 이런데요.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서 개인 가정용 또 소상공인용은 일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푼도 오르지 않는 것이죠. 오른 부분은 산업용인데 이 산업용 전체 평균 99.7% 오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16.1원씩 오르는데요. 그런데 종래에는 산업용 요금하면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산업용 안에서도 대용량 일정 킬로와트 아워 이상 쓰는 곳에는 10.2%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용, 이른바 산업용 갑이라고 분류되는 곳에는 예. 5.2%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평균으로는 9.7%가 된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일반 가게와 또 영세 자영업자에는 영향이 없고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만 오르는 거고 이번에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이 된 건데 아무래도 서민 부담을 좀 고려한 조치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이번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매우 고심을 한 그러면서도 좌고 우면을 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한국전력의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그동안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를 때도 거의 조정이 되지 않아서 원유나 가스를 사와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원가가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보다도 실제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전기를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예. 구조가 한동안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 한전의 빚이 계속 늘어서 누적 부채가 203조, 그다음에 누적 적자는 41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만 예. 하루에 122억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요인만 놓고 본다면 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싸기 때문에 예. 가격 인상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꾸준히 가격 인상을 경고해 왔는데 이번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가정용, 주택 가정용, 그다음에 소상공인용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전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제도 신경을 쓰면서도 동시에 지금 내수가 부진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려운 영세 서민들이 타격이 클 것이다 라는 그 대목을 상당히 방점을 둬서 한전 적자가 해소가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소비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이나 일반 가정주택에는 전기요금 충격을 주지 말자는 그런 고려가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실제로 한전의 좀 빚 부담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산업용 요금 9.7%를 올리게 되면요. 산업용 전기가 적용 대상자는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숫자가 일반 가계보다도 훨씬 적으니까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사용량에 있어서는 산업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55% 정도가 산업용 전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용
9.7% 올린 거만으로도 약 4조 7천억 정도의 그 수지 개선 효과. 그러니까 한전은 이제 연간으로 따졌을 때 4조 7천억의 돈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 돈으로 그동안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예.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 유가가 서너 달 전부터 지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근 들어서는 한전이 지금 흑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싸진 덕에. 그런데 코로나19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워낙 싸게 팔았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누적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러나 당면한 이달의 수지, 이 분기의 수지, 올해의 수지는 흑자다. 그런 각도에서 재작년에 한전 적자 사태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다. 개선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은 이제 부채 규모가 더 커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했는데 OECD가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발표했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국제기구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IMF가 공신력이 가장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IMF는 단순히 친목단체용 국제기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의 FOMC, 미국 연준이 있는 것처럼 IMF는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세계 금융을 총괄하는 곳이고 거기서 실제로 매일같이 각국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IMF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 전망을 2.4%로 봤죠.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 종전 2.5%. 2.5%인데 2.4%는 우리 한국은행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부는 2.6.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정부의 그 성장률 중간치 정도가 우리의 지금 성장 그러니까 IMF가 네. 보는 성장 전망이고 예. IMF 2.5%는 지난번 전망에서도 똑같은 2.5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한국 경제는 뭐 그런 대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 지금 앵커님이 OECD 성장 전망치 며칠 전에 나온 것을 네.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것은 2%요. 잠재 성장률이었거든요. 예. 예. 그 잠재 성장률은 2.0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5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 이것은 뭐 우리 체력에 비해서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큰 차이가 벌어지면 물가 폭등이 와야 되는데 왜 2.5 정도가 바람직하게 봐야지느냐면 작년에 우리 GDP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른바 기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올해 2.5 정도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 매우 부합하는 아주 과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미진하지도 않은 이런 것을 흔히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올해 2.5 성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 체격 조건에 맞춰서는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나라 성장률 전망도 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2.8%로 지난 7월 발표 때보다 0.2%포인트 올랐고요. 또 중국은 전망 5%로 4.8% 전망됐던 것에 비해 0.2%포인트가 내렸는데 어떤 배경 때문일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그대로 2.5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덩치가 무려 15배나 큰 나라인데 예. 미국 경제 성장률 2.8% 우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이 지난 7월 달, 3달 전에 한 전망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예. 여러 가지 최근 지표로 볼 때 미국 경제가 뜨겁고 견실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IMF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경제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유럽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좀 떨어졌고요. 중국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 목표에도 미달하고 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별로 회복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중국은 잘 안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미국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좋아질 것이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타격을, 애로사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나 또 중간재 경제 협력 이런 데도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도 중국 변수,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대목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또 중국의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다양화한다든지 좀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 이렇게 IMF의 보고서가 얘기해주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MF가 발표한 각국의 경제 성장률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도 볼게요. 임금 근로자 가운데 이 정규직이 3년 만에 줄고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2번째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분야가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숙박과 음식업이었는데 그 내수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좀 좋지 않은 업종, 요즘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전형적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현상인데요. 네. 이런 업종,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5개 업종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38.2%,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숫자가 임금 근로자 숫자가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8%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고 이 숫자가요. 역사상 이제 2번째로 높은 숫자입니다. 가장 높았던 때는 역시 코로나 때는 직접 많은 정규직이 해고를 당했으니까요. 예. 그때보다는 지금 비정규직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규직은 61%로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어떤 기업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래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이 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된 비자발적 사유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3명 중에 2명은 내가 원해서 비정규직한다. 자, 근로 조건, 특히 이제 근로 조건 중에 시간입니다. 시간,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롱런할 수 있는 이런 직장도 많이 있어요. 예. 정규직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심하다. 이제 이런 분야.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비정규직 중에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근로자 중에서 3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네.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정규직처럼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있고 예. 또 시간제로 어떤 날은 서너 시간, 뭐 한두 시간, 또 많은 날은 10시간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시간을 나눠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예. 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이제 기업체에서 특히 내수업종의 경기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사람을 쓸 때 한두 시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요즘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예. 아주 뭐 순간 쓰고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로 이제 비정규직의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에 뭐 5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역대 최고로 올라간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본인이 원해서 내 시간제 근로자 할래 해서 한 사람의 숫자도 종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특히 높은 걸로 나왔는데 궁금한 건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시간제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제적으로 그 늘어나는 시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예. 이런 거 선제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 비정규직 시간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60대 이상 소위 말하는 노년층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년 퇴직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 네. 그냥 하루에 매일같이 근무하지 않고 몇 시간 근무할래 하는 그런 수요가 많고요. 또 여성 근로자 중에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시간제로 근로한 자기가 실제로 창업해서 예.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조금 일하는 그런 어떤 창업자도 많거든요. 아무튼 노동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금 임금 차이는 현재 지금 여전히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고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조금 더 그 차이가 좀 벌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 근로자의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